테트리스 게임을 만들어서 지금 게임이 되는 게임 거예요? 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에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뽑았거든요. 로그인 한번 눌러볼게요. 딱 오.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명확하다면은 어차피 커서 AI가 코딩은 잘해주니까. 유메타랩의 서승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챗봇 2025. 그 맞습니다. 김덕진 소장님하고 같이 대박 네, 났던 같이 책. 있었죠. 네. 엄청 또 팔렸던데 그 책을 같이 쓰셨던 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커서 AI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이 다음에 커서 AI를 배워라. 이런 거 아닌가? 누가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네. 나는 이제 커서 AI가 될래요. 뭐 이렇게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다음에 커서. 근데 그거는 아니고 이 커서 AI가 뭐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AI 서비스의 그렇죠. 이름이죠. AI 도구, AI 서비스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뭐뭐뭐 만들어줘 하면은 그거를 코딩을 짜주는. 네, 맞습니다. 코드를 짜주는,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다. AI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회사에서 개발자 한 명을 채용을 했다면 네. 이제 그 개발자 역할을 커서 AI라는 서비스가 해주는 거. 그쵸. 주니어 개발자 한 명을 그냥 아주 값싸게 혹은 무료로 고용해서 그냥 쓰는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챗GPT는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막 코드가 막 직접적으로 보이고 하니까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뭐지? 막 되게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안 봐도 돼요. 보는 거는 개발자들이 보는 거고 그죠? 저희는 그냥 옆에다가 마치 챗GPT 작성하듯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만 하면은 얘가 뭐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사실 챗GPT는 따로 사실은 책을 안 봐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커서 AI는 좀 책 보면서 같이 하면 더 좋고 저희가 그 댓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댓글 잘 써주시는 분 한 5분 정도 뽑아가지고 요 커서 AI 책을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스마트북스에서 좀 도움을 주셨고요. 근데 진짜 코드 저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네. 그냥 이게 알파벳이라는 것 정도밖에 몰라요. 네네. 까만 눈이어도 됩니까? 검은 건 배경이고 흰 건 글자다. 네. 그 정도. 그래요? 근데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옛날에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새로운 뭐 어떤 사이트나 뭐 서비스 같은 걸 런칭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개발자한테 외주를 맡겼어야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대표님이 한 80-90%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표님 어쨌든 만들고 싶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나 내용이나 구성들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그냥 명령을 해서 기본적인 코드는 짤 수가 있고 그거 기반으로 나머지 뭐 한 10% 정도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딘가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용도 엄청 절감할 수 있고. 그럼요. 엄청 절감이 되죠. 실제로 이렇게 유메타랩이라는 스타트업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실제로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이런 거 써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외부에다가 이런 AI 서비스들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POC나 어느 정도 서비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사실 옛날에는 한 3달 정도 걸릴 작업을 이 커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해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엄청 부지기수하게 유메타랩이 이제 좀 날로 먹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농담이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 올라간 거죠. 더 적은 인력으로 또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책에 그 어떤 분의 말을 이제 인용을 했던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년 전에는 챗 GPT가 코딩을 짜준다는 것에 놀랐고 1년 전에는 아직도 챗 GPT 없이 코드를 짠다는데 놀랐고 지금은 아직도 사람이 코드를 짠다는 것에 놀란다. 이게 현실입니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발 이렇게 도와주는 AI 서비스들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첫째는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이제 날아다니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사실 개발도 언어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모르는 언어나 내가 모르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내가 모르는 기술이면은 생전 처음부터 공부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짤 줄 아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는 분야가 있고 모르는 분야도 모르는 많으니까. 분야가 있죠. 그럴 때도 쉽게 그냥 이 AI, 커서 AI 같은 도구들이 도와주면은 빠르게 그냥 만들 수도 있고 버그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버그 하나 고치기 위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하루 종일 코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잡아내야 되니까. 얘한테 물어내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잡아내요. 잡아내서 개발자들이 훨씬 개발하기 좋아졌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개발자들이 막 개발하다가 막히면은 막
코드 같은 거 물어보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네. 스택 오버플로우, 깃허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 질문하고 답변 기다리고 검색해보고 근데 그런 작업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챗GPT 없이 어떻게 코딩을 하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커서 AI 같이 코드를 다 짜줘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상상이 불가능한 없이 한다는 거는 그런 역할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5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하던 것 내가 팀 1이었는데 이제 그 팀 1이 그냥 팀장이 돼서 커서 AI를 부리는. 그렇죠. 근데 이게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좀 보여주세요. 근데 일단은 왕초보자도 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버튼 켜고 브라우저 정도 열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코드를 커서 AI 말고도 이렇게 코드를 도와주는 서비스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들 사용하시는 지금 커서고요. 커서 말고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제미나이 같은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 네, 구글 제미나이. 전 챗GPT 같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구글 제미나이 안에서도 코드를 도와주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까지 해줘요. 간단한 거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간단한 테트리스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적고 밑에 보시면은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문서 및 코드 만들기 딱 누르면은 요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뭐만 누른다? 엔터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얘가 생각하는 과정을 표시한다 라고 하면서 좀 눌러보면은 막 영어로 자기 어떻게 플랜을 하겠다가 짜거든요. 짜고 나면은 코드 이렇게 짜요. 저거 제가 다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런가 보다. 잘 짜는 것 같네. 뒤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되게 나 뭐 멋있는 사람처럼. 네, 그쵸. 카페에서 저거 틀어놔야겠다. 이렇게 키보드 치는 척도 좀 하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의 라인 제거 함수 이렇게 추석이 달려서 뭘 만들고 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 설명 추석. 조각 좌우 이동을 하고 있고. 뭐 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사장님한테 뭐 보고하듯이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미리 보기로 딱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요. 자, 제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게임이 되는 거예요? 게임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쉬워.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저 AI가 테트리스라는 거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명령만 하면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준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런 언어 모델 기반한 서비스들도 너무 잘 해줘요. 그러면 저 코드 짠 거를 긁어다가 다른 그 뭐 페이지 만드는데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그게 그냥 온라인상으로 웹상에서 할 수 있는 테트리스 되는 거예요? 네네. 아까 한 줄 치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그냥 프롬프트는 한 줄만 이렇게 딱 넣은 거예요. 간단한 테트리스 게임 하나 만들어서 플레이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하니까 얘가 지금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랑 HTML 기반으로 해서 그냥 만든 거거든요. 저거 한 20-30년 전에 저 테트리스 하나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갈려나갔겠습니까? 그럼요. 와, 지금은 그냥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두고 요즘 어떻게 부르냐면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러요. 바이브 코딩? 바이브 코딩. 바이브 감, 흐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 발에서 뭐 바이브 코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코드를 하나하나 내가 입력해가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으로 느낌대로 그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자연어로 사람이 쓰는 말로 이런 거 만들어줘 이런 거 고쳐줄래? 라고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니라 신참들도 이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1-2년차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 일을 지금 AI가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신참들도 이제는 더 나은 혹은 이제 같은 동료들이 또 생기는 거고. 네, 그렇죠. 네, 테트리스. 너무 신기한데. 저 제대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지금 제가 근데 밑에 버튼도 있네. 네, 이 버튼은 표시인 것 같아요. 버튼도 되네요, 이것도. 네, 버튼도 되도록 만든 것 같고. 저 집에 가서 애들이랑 한번 해봐야겠다. 네. 이거 교육용으로도 좋네요. 교육용으로 가능하죠. 만약 여기서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요, 다시 물어보면 하면 돼요. 그러면 저 배경을 페르시아의 왕자 막 이런 거 좀 넣어주면 안 됩니까? 네, 이게 띠띠띠리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배경을 약간 페르시아풍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이런 거 한번 그죠? 넣어볼게요. 또 딱 한 줄. 자, 한 줄 넣었습니다. 바이브 코딩. 자, 그러면 자기가 CSS라는 디자인을 바꾼대요. 자, 페르시아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다시 코드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게 구글 제미나이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클로드나 챗GPT 같은 서비스에도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주고 시각화하는 기능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저거는 유료 버전만 됩니까?
무료도 되는데 예. 이걸 이제 제한 없이 사용하려면 이제 유료를 해야 되겠죠. 무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안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제약은 조금 있고. 네. 그렇죠. 저 회사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럼요. 예. 자, 다 만들었어요. 자, 미리 보기 딱 누르면은요. 오. 뭐가 페르시아 배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막. 네, 사막을 페르시아 배경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요. 예. 결국 이게 비개발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바이브 코딩, AI 도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예. 코드를 한 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롬프트를 적을 때 구체적으로 페르시아인데 네. 어떤 뭐 야자수도 좀 그렇죠. 있고 네. 사막 느낌도 좀 나게 그렇죠. 낙타 한 마리 좀 넣어주고. 네, 그런 키워드들을 잘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커서 AI한테 시킬 수도 있고 서승환 대표님한테도 시킬 수도 있고. 아, 네. 자, 이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시던 서비스에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오늘 주인공인 커서 AI는 예. 도대체 어떤 친구냐. 그러게. 네. 커서 AI가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이용료가. 이용료가요. 일단 2주간은 무료로 줘요. 오. 2주간은 무료로 주고요. 2주가 지나면은 챗GPT랑 똑같습니다. $20. 아, $20밖에 안 해요? 네, $20밖에 안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용은 아니고 개인용. 아, 개인용이죠. 개인용 물론. 기준으로. 개인용이고 $20도 제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무제한인데 속도 제한이 있어요. 빨리 코드를 만들어주는 제한이 리밋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비싼 거. 예. $20씩 추가 결제.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코딩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예전에는 제가 한 줄 한 줄 다 땀 흘려가지고 코드를 다 적었어요. 네네네. 그게 불편한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해야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쵸. 근데 요즘은 AI가 코드를 써주니까 엄청 작업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아, 그렇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 요즘에 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로 하시지만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은행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모바일 뱅킹 한 10초만 기다려도 막 답답해 죽죠. 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20 가지고 만족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느려지는 거예요. 그죠. 이용자도 많아지고. 아, 그러니까 그쵸. 뭐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추가 결제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커서 AI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왜 제가 홈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예요? 이 커서 AI는요.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는 아까 인터넷에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별도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네, 설치해서 쓰시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서 AI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냥 다운로드, 네. 그죠?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자, 저는 이미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네. 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창이 하나 뜨는 거죠. 창이 하나 뜨는 거죠. 예. 자,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막막해요, 그죠? 네, 한글도 없고. 불친절해라. 네, 아직까지는 이게 해외에서 만들어진 아직 도구고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영어만 지원합니다. 영어만 그럼 지원하고. 프롬프트 쓸 때는 아니에요. 그거는 한글을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질문은 한글을 해도 됩니다. 한글을 해도 너무 한글로 답변도 잘해주고요. 예. 자, 그냥 UI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웹페이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가능하죠. 어떤 웹페이지? 지금 제 쓱쓱해서 홈페이지. 네. 이게 기존에 있던 것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거를 사진으로 주잖아요? 예. 그럼 얘가 그대로 만들어줘요. 참고해서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 되게 해외 멋진 막 나이키 이런 데들 막 홈페이지 딱 해주고 이 느낌으로 해줘. 가능해요. 그럼 저희 그 와이즈 클럽이라고 그 특강 사이트 있거든요. 그 애널리스트 세미나 듣고 우리 주식 투자 공부하는 그 사이트인데. 네네. 그거를 좀 어떻게 멋들어지게. 좋죠.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와이즈 클럽이라고 치면 되나요? 나왔습니다.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요 사이트를 제가 한번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지금 어떤 게 일단은 바꿔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너무 심플한가? 심심한가? 그렇죠? 좀 심심하다. 저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했던 세미나들 다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특강, 뭐 호돌기니 특강 같은 거, 반도체 특강 이런 거 있을 때 좋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은 커서에 들어옵니다. 네. 자, 들어와서 폴더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왜냐, 내가 이제 그 폴더에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를 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요 화면에서 오픈 프로젝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 프로젝트 버튼을 딱 눌러서요.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렸어요. 네. 자, 대부분 여기서 당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자, 오른쪽에 뭐가 보여요? 우리한테 익숙한 UI가 보이시죠? 뭐라고요? 채팅창.
뉴챗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뉴챗, 네네. 네. 채팅창. 여기다가 그냥 이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이 홈페이지를 따듬어 볼 거잖아요. 예. 자, 먼저 이 친구한테 그냥 이런 거 이미지 주지 말고 한번 요청해 볼게요. URL? 네, 그냥 이 친구한테 와이즈 클럽이라는 예. 사이트를 만들 거고, 이 사이트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자, 와이스트릿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예.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자, 뭐 여러 가지 뭐 강의 같은 것들이나 강의나 세미나 등이 모여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적어주는 거예요. 예. 제대로 맥락을 설명한 다음에, 자, 좀 세련된 디자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세련된 디자인을 해주고, 예. 자, 요런 키워드는 몇 개 아시면 좋아요. HTML. 인터넷이잖아요, 태그. 네. HTML과 테일윈드를 이용해줘. 요게 이제 디자인 프레임워크라 그래가지고, 예.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디자인을 해주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네네네네. 근데 디자인을 저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 집에 벽지 바르고 뭐 타일 깔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타일을 처음부터 제조하고 벽지를 처음부터 만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기성품. 네, 기성품 카탈로그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가지고 4번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카탈로그 이름을 테일윈드라 그래요. 설명 쉽게 잘하신다. 네. 자, 이 테일윈드라는 카탈로그 디자인 모음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개발자들 입장에서는요, 개발을 모르시잖아요. 네네네. 개발을 모르니까 이런 거 못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전문적인 도메인이 있으면은 요런 이제 개발에 필요한 몇 가지 키워드나 단어,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만 배워도 충분히 질문을 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만 몇 개 알면 네네. 그런 거 이제 전문 용어 잠깐 넣어갖고 왜 영어 못하는 사람이 네네. 문장 중간에 영어 단어 몇 개 넣고 이런 것처럼 있어 보이죠.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정리가 좀 돼 있긴 해요, 책에. 요거는 이제 커서 AI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커서 AI. 요거는 이제 좀 책을 이제 시청각 자료랑 같이 보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해드리는 거. 요건 이제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은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한테 5분에게 이 책 보내드립니다. 이 다음에 커서 AI가 아니라 지금 AI. 예. 네. 계속 자, 보여주세요. 그럼 지금 A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테일윈드를 이용해줘 라고 그냥 요청을 하고요. 엔터 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파일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본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얘기예요.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지루해져요. 요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어느 수준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만들어 놓은 거. 자, 이게 놀라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유메탈의 홈페이지예요. 네. 근데 이 홈페이지를요. 커서 AI로 만들었습니다. 네. 다요? 다 커서 AI로 만들었어요. 저 중간에 로고는요? 로고만 제가 이미지를 넣어줬죠. 이미지 링크를 넣어줬고. 뭐 고객사들 막 네, 고객사들 이미지만 다운받아서 넣어주면은요. 자기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서비스 소개 들어가고 이런 이미지나 설명만 제가 알려줬고 이런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다 커서 AI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어느 위치에 뭐 저기는 동그라미 어디는 직사각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넣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알아서 한번 만들어봐 라고 처음에는 그냥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딱 나온 결과물을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정. 아까 전에 페르시아풍 수정해달라는 것처럼 야 여기다가 동그라미 넣어봐. 여기다가 사진 이거 넣어봐. 그러니까 이게 외주를 맡겨도 사실은 수정, 재수정, 최종 수정, 뭐 수정 최종 다시 2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거. 근데 외주 맡기게 되면 저희가 깜깜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속 기다려야 되고 뭐 하나 버튼 하나 다는데도 오래 걸리고. 네네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달아 이러면 금방 만들어 버리니까 엄청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백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데 요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사의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업무용 지원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근태 관리, 출퇴근 같은 것들 다 체크가 되고요. 저 그러니까 그룹웨어 같은 건데. 네, 그룹웨어 같은 거죠. 저것도 커서 AI로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저런 거 없는데 하나. 네, 우리는 다 카톡으로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등록하고 이런 거 등록 다 되고요. 뭐 재무 관리, 그다음에 뭐 서류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재직 증명서 발급받고 뭐 요런 도구들을 그냥 다 저희가 커서 AI 이용해서 만든 거죠. 야, 우리는 뭐 이렇게 문서 공유나 막 이런 걸로 하거든요. 네네. 또 기존에 있는 솔루션을 저희가 갖다 쓰게 되면은 맞춤형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런 그룹웨어 같은 거 중소기업들이 따로 하나 제작을 하려면 외주도 줘야 되고 아니면 대기업이 어디에서 써놓은 무슨 툴 월 얼마씩 내고 쓰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에러가 났어요. 왜요? 이게 가끔 가다가 커서 AI가 아직까지는 막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버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 커서 AI라는 책도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사람들이 책도 책 나오고 하다 보면서 보니까 또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모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에이전트 모드라는 게 있고 매뉴얼 모드라는 게 있고 에스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에이전트 모드는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줘요. 내가 이렇게 명령 한 번만 하면은요, 자기가 필요한 거 검색해보고 뭐 해보고 다 찾아와서 하는데, 네. 이런 에이전트 모드를 쓸 때는 가끔 이렇게 오류가 나기도 해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하. 그러면 이럴 때는 매뉴얼 모드를 써주면 되는데, 매뉴얼 모드를 쓰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검색을 해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을 못 붙이는 거예요. 못 붙이고 코딩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크게 그냥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고, 매뉴얼 모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AI 모델을 내가 직접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 어떤 AI 모델을 돌릴 것인가? 네. 누구를 일을 시킬 것인가? 그쵸. 그러면 클로드 3.5, 3.7 이런 버전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아까 오류가 났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했더니, 자, 이번에는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짜고 있네. 바로 짜고 있죠. 개발자분들이 타자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실은. 네, 영타도 엄청 빠른데. 네. 뭐 타자도 타자지만은 저희는 사람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어디에 어떤 구조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고 이걸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에러 나오면 에러 또 고쳐줘야 되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데 저희가 이제 커서 AI를 쓰게 되면은 그걸 빠르게 뭐 얘가 다 해줘버리니까. 저도 회사에서 커서 AI를 씁니다. 근데 제가 그러시군요.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직원이 써요. 네네. 그래서 한 달에 얼마 결제를 해달래요. 네네. 해줬어요. 생산성을 높이자. 네. 근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까막눈이다 보니까 네네. 아우 어려운 거예요. 네네. 옛날에 할머니들이 나는 까막눈이다 해서 손주들 이제 숙제 못 봐주듯이 약간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럴 필요 없네요. 겁먹을 네. 필요 없네요. 그럼요. 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명령 한번 했더니 조금... 코드는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요? 당황스럽긴 한데요. 자, 그럼 사람은요 어셉트 버튼만 눌러주는 거예요. 됐다. 자, 누르고 자, 제가 요걸 한번 열어볼게요. 폴더 들어가서 열면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직은 뭔가 좀 약하죠. 심플해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 요 사이트를 한번 줘볼게요. 예. 자, 요거를 그대로 캡처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처음부터 안 준 겁니다. 네. 캡처를 딱 해서 여기까지는 한번 캡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캡처를 하고요. 네. 자, 다시 이제 커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요. 이미지를 딱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하면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냥 파일 올리듯이 내가 첨부한 이미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더 세련되게 바꿔봐. 자, 이미지는 일단 랜덤으로 아무거나 넣어줘. 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저희가 안 줬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지를 랜덤으로 한번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배경과 민트 그린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 컨셉에 맞춰서 디자인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이게 개발자 입장이든 비개발자 입장이든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코드를 그냥 생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내가 썼던 코드랑 통합을 해줘요. 기존에 내가 썼던 코드가 있고 방금 새로 만든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전에 챗GPT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사용자가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보고 뭘 고쳐줬는지 보고 참고해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지 않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합쳐버리는 거예요. 옛날 코드랑 방금 쓴 코드랑 이런 것도 엄청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홈페이지 모양이 막 짬뽕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가 알아서 잘 만들어줘요.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겹친 거 알아서 조정하고. 네, 이거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초록색이 방금 커서 AI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빨간색은 지운 거예요. 자동으로 자기가 뭘 지우고 뭘 추가했는지를 나와주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지금.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사람은요, accept만 눌러주는 거예요. 승인 버튼만 누르면? 네. 승인 버튼만 누르고요. 자, 다시 가서 새로 고침 해볼게요. 여기 아니죠? 네. 자, 여기에서 새로 고침하면은요. 일단 이렇게 바뀌었어요. 더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기존 거에서. 반투명 뭐 생겼어? 반투명은 더 생기고. 자, 만약에 내가 요런 게 디자인이 지금 요 부분이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요런 것들을 저희가 히어로 섹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히어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멋지게 빠방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타날 때. 그런 이제 화면이라 그래서 요렇게 지금 딱 와이즈 클럽 공부를 인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딱 드는 걸 요 파트를 히어로 섹션이라 그래요. 영웅과 같은 섹션이라고. 근데 이런 용어들은 아시면은 더 프롬프트를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냥 뭐 얘기하는 거예요. 히어로 섹션이 지금 너무 넓잖아요. 저는 그냥 그 밑에 공백이 많은데 이럴 것 같은데. 네, 너무 넓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히어로 섹션이라고 적어주시면 좋다는 거죠. 그냥 엔지니어들끼리 이제 쓰는 표현. 네네. 섹션이 너무
넓은데 좀 줄여서 공백을 지워봐. 자, 그 다음에 또 뭐 추가로 이런 것들 뭐 이미지도 이미지 같은 것들도 내용을 그죠? 이선엽 이사님과 하는 주도 네. 조막하세. 네. 내용을 콘텐츠 내용을 더 채워줘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와이즈 클럽에 있던 다른 콘텐츠들 예를 들어 호돌이 반도체 강의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캡처해서 주는 거예요. 캡처 써줄 필요도 캡처해서 없고. 채워줘. 자, 내가 이미지로 준 내용의 콘텐츠를 참고해봐. 요거를 지금 그 맥북 쓰고 계시는데 네네. 굳이 맥북 아니어도 됩니다. 네. 윈도우에서도 돼요. 윈도우로 다 똑같은 거죠? 네, 다 똑같습니다. 윈도우에서도 되고요. 지금도 막 코드를 얘가 막 쓰고 있는데 예. 금방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와이즈 클럽 멤버십 카드.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매뉴얼로 지금 설정을 바꿔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속도는 빠르고 네네, 그쵸. 속도는 빠른 대신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해주진 않아요. 네네. 통합한다는 게 원래 저희가 에이전트 모드를 쓰게 되면은 요즘 MCP라고 엄청 유행하고 있거든요. MCP? 예. 여러 가지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 도구를 쉽게 AI랑 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그 MCP를 지원하기 때문에 얘가 네네. 커서가 에이전트 모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와이스트릿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줘. 예. 같은 거를 넣으면은 얘가 그냥 유튜브를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사실 가능합니다. 와이스트릿 콘텐츠에서 서승환 대표랑 커서 AI 얘기한 네. 거 그 내용을 담아줘.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게 거고. 할 수도 있죠. 자, 말씀드리는 동안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더 나아졌네. 지금 이미지는 빠지긴 했는데 이미지를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는 게 느껴지네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한 번만에 이렇게 일단 이미지를 메인 페이지를 뽑았거든요. 뽑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요런 로그인이나 이런 것들 아직 동작 안 하잖아요. 요거 네.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네. 버튼 누르면 어디로 들어가게. 네. 그거 그쵸.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로그인 지금 안 눌리죠? 예. 자,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방금 작성한 게 이게 인덱스잖아요. 예. 로그인 페이지도 만들어주면 좋겠어. 인덱스에서 로그인을 눌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친구가 지금 로그인이 어디 붙어 있고 로그인 개념이 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죠. 네네. 알죠. 근데 우측 상단 아주 작은 버튼에 로그인 이렇게 써 있었었는데. 그럼요. 네. 요걸 맥락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어디에 로그인 버튼이 붙어 있고 어떻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기존의 디자인도 자기가 했던 것들이 맥락에 남아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유사하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도 뭔가 절차 같은 게 있잖아요. 로그인은 뭐 예를 들어서 간편 인증을 할 건지 뭐 네, 무슨 그렇죠. 인증 네. 아이디를 요구할 건지. 요청하면 됩니다. 그것도. 그건 얘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면 아는데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로그인 페이지는 만들었고 예. 기존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또 링크를 지금 달고 있거든요. 인덱스 페이지라는 개념이 메인 화면. 네, 메인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라고 그래서 알아듣지 인덱스라고 네, 하면 네, 메인 화면에 예. 이제 로그인 버튼도 얘가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거든요. 네. 자기 다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어셉트만 눌러주는 거예요, 사람은. 벌써 다 있어. 네, 어셉트만 눌러주고 나면은요. 자, 추가됐어? 새로 고침 딱 하고 로그인 예. 한번 눌러볼게요. 로그인. 딱 나오는 거예요. 저 로그인 화면은 네. 그냥 지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그냥 만든 거예요. 요 디자인을 참고해서. 로그인 만들고요. 예. 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뭐 간편 로그인인데 회원가입은 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당연히 회원가입도 만들어줘야지. 요청하면 또 회원가입도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회원가입 만들 때 내가 필요한 항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와이스트릿을 구독합니까? 라는 걸 yes or no. yes or no로 입력하도록 항목도 꼭 넣어줘. 가입할 때. 그죠? 가입할 때 기본적인 아이디랑 이메일, 휴대폰 번호는 다 입력받지만 추가로 그죠? 와이스트릿을 구독합니까? 라는 걸 yes or no로 넣어줘 라고 그냥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시는 대로 쭉 나올 겁니다. 회원가입도. 그 사실 저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고 하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티스 아니면 동의, 찬성, 반대 뭐 버튼도 이제 달아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거 동의 약관도 만들 수 있어요. 약관? 약관까지가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가져와줘 막 이런 식으로? 표준 약관을 가져오거나 이러려면 저희가 아까 에이전트나 이런 거에서 별도 툴을 달면은 되는데 네. 그런 거보다는 그 링크로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표준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뭐 이 방침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를 그냥 쟤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요런 거를 복사해서 자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요 다 됐어요. 지금 사인업 만들고 로그인에다가 링크도 달았거든요.
자, 다 되고 나면은요. 어셉트만 누르면 되겠지 뭐. 네, 이제 다 하면은 이동하게 된대요. 자, 어셉트 딱 누르고 아까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여기에서 회원가입 들어가 보면은요. 쭉 나오고요. 와이스트리 구독 여부가 이게 뜨는 거예요. 와이스트리 구독 여부가 뜹니다. 구독자 한 명 더 늘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약관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 친구한테 그냥 이 링크를 던져줘요. 링크를 던져주고 여기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참고해서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동의받도록 해줘. 자, 참고해서 와이즈 클럽에 맞게 수정하고, 그죠? 그쵸. 왜냐면 그 명사 같은 거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출력해서 개인정보 방침 확인하고 동의받도록 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요, 자기가 이제 이것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주체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네네. 와이스트리 와이즈 클럽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가면은 금방.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개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뭐 로그인 만들고 회원가입 만들고 메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데도 막 몇 시간씩 막 하루 이틀 꼬박 걸리는 작업들이었거든요. 약간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커서 AI 이 책 보면서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네. 약간 그 느낌 들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냐면은 사실 결국에는 AI라는 건 도구예요. 도구잖아요.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생산성을 올려줄 수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메인 지식이 명확하다면은 예를 들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에 대한 지식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마케팅적인 지식을 녹여서 뭔가를 해보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고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지식은 그대로 있고 지금까지는 그거를 외주 개발자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짜고 뭐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명확하다면은 어차피 커서 AI가 코딩은 잘해주니까 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측면에서 커서 AI 요거 이제 유료로 네네.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까막눈이어서 용기가 안 났었는데 이번 이제 커서 AI 서성환 대표님 책 보면서 이거 심플하네 의외로 진짜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 네. 커서 AI 이게 이제 2025년 버전인 겁니다. 네네.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어지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뭐냐면은 얘가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눌러야 나오는데 얘가 짧게 이렇게 한 1조만 나와요, 지금. 요약을 했구나. 네, 요약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챗GPT 같은 거 사용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뭐 해달라 그러면은 꼭 전체를 안 알려주고 자꾸 요약을 해요, 이 친구들이. GPU 전략 뭐 그런 거 이제 좀 토큰을 아끼려고. 그럼 이럴 때는 얘기를 하면 되죠.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세요. 네. 일 똑바로 좀 해라. 그런 거 좋습니다. 자, 더 길고 정신 차려라. 장황하게 약관이라 그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작성해야지. 지금 제 1조만 나오면 어떡하냐? 너무 착하신데 서성환 대표님. 어떡하냐?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 그리고 굳이 링크를 안 눌러도 먼저 뜨게 해줘. 자,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재밌는 게 더 길고 장황하게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한자어를 써주면은 원래 AI LLM들이 더 말을 잘 들어요. 유식한 말 쓰면? 유식한 말 쓰면. 왜 그런지 그래요? 아세요? 왜요? 얘가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그런 류의 데이터들이 많아서 그래요.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 그쵸. 뉴스 기사, 뭐 사전, 논문 같은 것들을 얘가 많이 학습을 했잖아요. 좀 유식한 한자 말, 좀 어려운 말들을 써줘야 얘가 좀 잘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표현으로 가면 초등학생 수준으로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거 약간 이제 대학원생 느낌으로. 네, 그쵸.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말을 시키고 대화하는 사람들도 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사람 차별하네. 이 사람 수준 딱 보면서 거기에 맞게 저 사람 이거밖에 모르니까 야 우리 에너지 좀 아껴. 데이터 센터 지금 녹아내린대. 이 정도만 이런 거네.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법 전문가야. 그럼 이렇게 막 다 써주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 네, 지금 얘가 통합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것도 아까 썼던 그 처음에 있던 코딩이랑 네네 이제 통합을 해서 쓸 거 쳐내고 지금 뭐 길어졌어요. 자, accept all 딱 눌러주고요.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은요. 요쪽에 떴네요. 지금 인덱스에다가 얘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모드를 쓰게 되면 얘가 알아서 다 찾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메인 때문에. 페이지에 지금 동의가 뜬 거예요. 저희는 요거 이제 녹화 시간 때문에 좀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매뉴얼 모드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 에이전트 모드로 하시면 더 편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줄에 있는 저 빈 박스 안에다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뭐 중간에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네모 칸 안에 뭘 넣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더 섬세하고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수록 좋기는 해요. 뭐 좌표를 찍나요? 아니요, 좌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눈에 보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예? 뭐 중간에 네모 이런 거보다는 이제 요런 것들을 요거를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요런 보면은 카드인데 어떤 카드냐면은 지금 뭐 멤버십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카드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 요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콘텐츠가 들어있는 카드 중에서 뭐 두 번째 카드.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뭐 네모 3개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사람도 헷갈려요. 그죠. 운전할 네. 때 저기서 저기 우측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답답하니까. 하면은 안 되고 얘도 이제 주니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얘한테 알려줄 때도 최대한 얘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약간의 내비게이션처럼 그럼요.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야, 재밌다. 네. 이것도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세요. 해봐야 늘어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되고. 이 커서 AI 책도 보시면서. 이게 왜냐면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해서 본인의 뭐 판매 이런 거 하시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랜딩 페이지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책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는 거 혹은 팔고자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블로그도 나만의 것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나중에 저 사이트는 왜 웹 호스팅 업체 이런 데랑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비아나 뭐 맞습니다. 카페24 이런 데다가. 그거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제 컴퓨터에서 홈페이지 그냥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이 커서 AI 자체가 그 익스텐션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기능과 연결하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다. 확장 기능? 확장 기능. 그 확장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누가요? 저희 이제 유메타랩이 만들어서 커서 AI 들어와서 그 확장 기능만 딱 설치하면은요. 바로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 그 다운받는 방법도 이제 책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 뭐 8시 뉴스, 9시 뉴스로 보시는 분들보다는 그때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서로 그럼요. 피드를 해주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와 뉴스 하루에 뭐 몇백 개를 보다 보니까 눈도 빠질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뉴스만 골라서 볼 수 없을까? 요즘에 왜 텔레그램 많이 이제 뭐 토스해주고 하긴 하는데 더 어떻게 좀 간편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나만의 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커서 AI한테도 시킬 수 있고 서수만 대표님한테 저는 시키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뉴스 기사들을 좀 가져오는 거, 가져오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제가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자, 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폴더 이제 새로 열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파이썬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지는데. 파이썬. 그쵸. 우리 몇 년 전에도 막 파이썬 배워야 된다 그러고 막 열풍들 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코드를 직접 짜야 되니까 다들 여기에 가로막혀가지고 제대로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파이썬도 얘가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파이썬이 갑자기 나온다고 너무 겁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파이썬한테 내가 필요한 거 찾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자, 예를 들어 뭐 뉴스 사이트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뭐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도 어떻게 뭐 외부 HTML 이런 거 지원을 하잖아요. 얘가 코딩을 짜서 텔레그램에 집어넣으면 텔레그램이 그걸 긁어와서 이 단톡방 같은 데다가 올려주는 거. 그런 거 해보면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외부 API들을 붙여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요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예를 들어 뉴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나 아니면 뉴스 링크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텔레그램 같은 데 보내기 위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해 주는 거, 요약해 준다거나 좋아요. 그런 도구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그럼 네이버 뉴스에 간단한 거 이제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IT 뉴스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런 뉴스가 만약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뉴스 기사가 있잖아요. 이 뉴스 기사 주소를 복사해 주는 거예요. 복사해 준 다음에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 모드를 써볼게요. 자, 여러분은 에이전트 모드로 하시면 더 쉽습니다. 자, 이 기사 사용자로부터 URL을 입력받아서 거기에 있는 기사 텍스트 내용을 다 가져와서 출력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만들어 보자. 자, 일단 요렇게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우선 단계별로. 자, 그러면 자기가 뭘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본 기사의 URL, 인터넷 주소만 올려주면 얘가 그거 갖다가 뭐 또 요약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쭉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그냥 해볼게요. 예. 위에 실행을 딱 누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용법 이렇게 해서 뭐가 오류가 나요. 자, 그럼 얘기하는 거죠. 오류가 나네. 그냥 실행하면 바로 사용자한테 URL을 물어보고 제대로 입력한 내용을 긁어서 출력해줘야 해.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오류가 난다고. 오류가 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자, 상호작용하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안 나도록 고쳐주겠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세트만 누르는 거예요. 빨간색 얘가 지운 거고 초록색 가져온 거잖아요. 자, 지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눌러볼게요. 자, 그럼 뉴스 기사의 URL을 입력하라 그래요. 네네네네. 그러면 뉴스 기사를 아까 복사한 거 있잖아요.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요, 얘가 요 뉴스 기사를 쭉 가져오는데 댓글이랑 막 광고까지 얘가 지금 다 가져왔거든요. 아하. 근데 이때 AI를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 전체 웹페이지의 내용을 다 가져오고 있어. 내가 필요한 건 기사만 가져오는 거야. 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뭐 바로 요약해서 기사를 가져와서 출력해줘. 요약해서 출력해줘. 세 줄 요약해달라고. 세 줄 요약해볼까요? 네네. 바로 세 줄 요약해서 출력해줘. 자, 그러면 기사를 요약하는 로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저 사이에서 저 파이썬? 파이썬이죠. 네. 커서 AI 안에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오픈 AI의 챗 GPT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그쵸. 완전히 저 안에서 막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네. 자, 요렇게 하면은요. 예. 기본적으로 얘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은 오픈 AI API 키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요. 요게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챗 GPT를 그냥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20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웹상에서. 네, 웹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쓰기 위해서는 API 키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코드만 발급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요거를 제가 그냥 가져와 볼게요. 코드를 하나. 그거는 이제 유료로 또 다른 서비스죠. 다르게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말고. 네, $20가 아니라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챗 GPT 안에서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되면요, 자동화가 대량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동화를 대량으로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저건 뭐 토큰당 얼마 뭐 이렇게 또 맞아요. 결제하더라고요. 네, 금액이 쓰는 만큼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키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키를 복사해서, 자, 이 키를 이용하고 우리가 GPT-4가 가장 최신 모델이잖아요. GPT-4를 이용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또 코드를 짭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저기에다 그냥 뉴스 URL만 올리면 자동으로 지가 뭐 요약해주고 축약해주고 해준다. 이걸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냐면은 저희가 한 텍스트 파일에다가 필요한 뉴스 링크를 다 넣어놓는 거예요. 넣어놓고 이걸 인식해서 다 요약해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묶어서 출력하도록 해줘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한 20개 뿌려준 다음에 그쵸, 이거를 요약을 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보기 쉽게 신문 일면처럼 해줘. 네, 그런 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포털 기사를 안 보죠. 안 보죠.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요 뉴스 기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요 뉴스 기사를 이제 실행을 했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딱 넣으면요, 기사를 가져오는 중, 요약 중 하면서 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세 줄 요약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세 줄 요약으로 해주고 좀 아니면은 고양이 말투로 요약하도록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런 아마 좀 니즈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AI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데 나한테 딱 맞는 AI가 없더라. 내가 진짜 나는 예를 들어 뭐 소설을 주면은 그걸 대본으로 바꿔주는 AI가 필요해. 아니면은 뭐 부동산 정보를 어디 동을 입력하면은 부동산 정보를 다 스크래핑해오는 AI가 필요해.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없으면은 코드 개발하실 줄 아는 분들은요, 직접 만들어 쓰시거든요. 전 그게 엄청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커서 AI 쓰면은요, 제가 아까 전에 API 키 같은 것만 넣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해줘. 요청만 하면은 내가 필요한 AI 툴을 직접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툴 안에 나를 적응시켜가지고 그렇죠. 그 UI, UX에 적응이 돼서 너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야, 좋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바꿨거든요. 자, 바꾸니까 뭐 자기가 뭐 요약하는 고양이 말투로 요약을 하도록 바꿨대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 주소를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을 쭉 하면은요, 기사 요약 중이라고 하면서 자, 연단 양, 그죠? 좋겠어요 양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저걸 이제 어디에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요걸 자동화하도록 프로세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됐든 텔레그램이 됐든. 네. 텔레그램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제가 텔레그램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텔레그램도 여기 보면 이제 API라는 게 있어요. 예. 요 API라는 걸 이용해서 자, 요거 그냥 제가 직접 실행보다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API를 그쵸. 이런 거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텔레그램 홈페이지 들어오면은 또 알려주는구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만드는 방법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자 뭐 요런 거 그냥 링크를 주는 거예요. 링크를 복사하고 자 여기다 넣어줍니다. 아 저것도 귀찮아. 네. 텔레그램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텔레그램 가서 네가 보고 그냥 해. 자, 이거네요. 텔레그램 그쵸. 텔레그램 API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한 내용이 그죠. 텔레그램 채팅방에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소스를 수정해줘. 자 내가 첨부한 문서도 확인해봐.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로직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얘가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 요런 걸 설치해야 된대요.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고 코드도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 순서도 이제 알려주는 거고. 네 그쵸.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겠으면은요 물어보면 돼요. 그냥 이거 다 하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 라고 그냥 채팅하듯이 물어보면은 얘가 또 방법을 알려줍니다. 뭘 설치해야 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텔레그램 사이트에서도 자기네 API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하지만 네네.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근데 그것도 그냥 AI에 넣고 요약해줘. 네네. 내가 뭐 클릭하게만 해줘.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벌써 썼거든요 얘가. 제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거 이거 지금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설치도 그냥 얘가 알려주는 대로 나와서 옆에 설치 버튼이 떠요. 런이라고. 네, 런이라고 뜨거든요. 요 런을 그냥 눌러주면은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요. 텔레그램과 관련된.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내 컴퓨터에다가 예. 텔레그램과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방금 런만 눌러주면 방금 설치됐어요.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인스톨 하듯이요? 네네네네. 자동으로 얘가 마치 도스 화면에다가 명령어 적듯이 터미널에다가 그냥 필요한 명령 입력해서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면요 저 런 눌러서 설치했고요. 네. 자 그러면 successfully installed python telegram bot이라고 됐죠. 야. 설치가 됐고요. 얘가 지금 소스 코드도 수정을 해줬어요. 자 텔레그램 봇 설정 여기에 텔레그램 봇 토큰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채팅방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채팅방 아이디랑 그 다음에 토큰은 아마 여기다 물어볼까요? 물어볼 때는요 요거 ask 모드라는 게 있어요. 예. 물어볼 때 쓰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건 일단은 소스 한번 보면은요 얘가 그냥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전송하는 코드랑 그죠? 전송 완료 실패 이런 거 표시까지 다 해줘요. 해주고 얘한테 물어볼게요. 자 텔레그램 봇을 완성했는데 토큰이랑 채팅방 번호는 어디서 알 수 있어? 이걸 이제 ask 모드로 물어보는 거야. 예. 자 물어보면은요 얘가 친절하게 아마 알려줄 겁니다. 저거 물어보는 거는 이제 코딩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답변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추천해주기도 해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려주죠. 봇 토큰 얻기. 아 텔레그램 앱에 들어가서 요거를 검색하고 대화를 시작해야 된대요. 대화를 시작하고 유봇 명령을 입력해서 새 봇을 생성해야 된대요. 자 텔레그램 봇 토큰입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하고 채팅방 아이디를 봇과 대화를 시작하고 자 여기 들어가서 그죠? 채팅방에서 어떤 거를 했는지를 뭐 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절차 설명서까지 자기가 소화를 해서 그럼 이대로만 만들면은 아까 뉴스 내가 링크만 딱 주면은 요약해서 텔레그램 봇으로 내 원하는 채팅방에 넣어주는 것까지.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텔레그램으로 자기 뭐 맞춰가지고 API 이용해서 막 하시는 분들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것까지 되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상화폐나 이런 것도 뭐 자동으로 매매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얘가 너무 잘 만들어줘요. 자동 매매를요? 네. 업비트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거래소들도 네네네네. API를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 텔레그램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주소 복사해주고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요 얘가 어떤 걸까지 추천해주냐면은 그렇게 매수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이론이나 방법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뭐 언제 타이밍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다 같은 거를 그런 것까지 추천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10일 이동평균선이 네, 60일 네. 이동평균선을 그렇죠. 치고 올라갈 때 골든크로스 났을 때 또 네.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죠. 하루에 얼마 이상 갭상승을 시작했을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줘? 네, 그때 뭐 매수를 한다. 뭐 이런 규칙들도 얘가 먼저 짜줘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난 더 보수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또 거기에 맞춰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 쪽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HTS에서 API를 또 제공하기도 네, 하죠. 네. 야, 이게 다 쉬운 거였네. 아, 이거 커서 AI를 진작 읽을 거. 요 커서 AI 요 책 바탕으로 저희가 서승환 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5분을 선정을 해서 커서 AI 책을 또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25,000원짜리입니다.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컴퓨터도 AI 시대,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자녀 교육 이런 걸 때 공통적으로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네네. 우리 자녀들한테 과연 코딩을 좀 가르쳐야 할까요? 코딩 학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대표님이 코딩 되게 어릴 때부터 하셨다면서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집에서 막 코딩을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희 집 자체가 아버지가 되게 얼리 어댑터셔가지고 좀 일찍부터 이렇게 컴퓨터를 만지셨어요. 저는 이제 항상 어릴 때 보는 게 이제 아버지 컴퓨터 하시는 모습이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릴 때부터 좀 코딩 공부를 하긴 했었고요. 최근에 뭐 그런 뉴스 기사가 한번 떴었어요. 네. 저 이제 한 언론사 발로 이제 카카오에서 개발자를 이제 아주 AI가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발자를 뽑지 않겠다라는 이제 기사가 떠서 한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맞아요. 난리가 났고 그래서 카카오에서 아니다, 이거 오보다, 뭐 우리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저는 이제 그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그때 있었어요. AI가 개발자를 대체할 것인가? 지금 개발 공부해가지고 쓸모 있는 건가? AI가 앞으로 다 해줄 건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더 뭔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논의 자체가요,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진지한 논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처음에 챗GPT 서비스 나왔을 때 코딩 이렇게 못했거든요. 예. 지금은 이런 AI 모델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똑똑하고 이제 추론 모델까지 나오고 하니까 코딩을 다들 너무 잘하는데 예. 처음에 챗GPT, GPT 3.5 나올 때는요, 너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너무 하수라 가지고 코드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과 2년 만에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다. 공론의 장에 왔고 옛날에는 생각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생각 가능의 영역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아이 코딩 가르쳐야 되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딩을요 가르치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도 커서 AI가 뭐 비개발자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툴이지만은 저는 개발에서 보면은 개발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절차적인 구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기존에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홈페이지 만들 때 이런 것들 회원가입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로그인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DB를 써야 되겠네라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네. 근데 비개발자 입장에서는요, 그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커서 AI한테 그런 걸 아까 에스크 모드 같은 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아니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 책에 이제 그런 방법론들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방법론을 모르는 분들도 그 방법론만 배워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더 좋은 거는 우리가 개발을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놓으면은 뭐 그런 방법론만 애써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미리 세상을 바라볼 때, 홈페이지나 컴퓨터를 바라볼 때 이거는 뒤에서 이렇게 작동되겠구나라는 그 원리 정도는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막 코딩을 막 너무 막 어렵게 천착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컴퓨팅적 사고라고 하죠. 코딩적인 사고. 논리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연습들을 사실은 훈련하는 측면에서 코딩 교육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이 네네. 기술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또 창의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뭔가 창조를 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과적 사고뿐만 아니라 문과적인 사고도 같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네네. 이 커서 AI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어떤 코딩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커서 AI 또 다음 버전도 나올 거고 또 경쟁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올 거고. 맞습니다. 네. 어디까지 지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들이요, 2년 만에 일어난 변화예요, 사실. 챗GPT 3? 예, 3.5 나오고 그러면서 코딩이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돼서 실제 현업에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 고무적인 거거든요. 고무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서 AI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이제 경쟁 도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커서 AI보다 먼저 있었던 GitHub의 코파일럿, MS에서 만든 거거든요. MS랑 GitHub가 같이 만든 건데 MS 코파일럿 같은 도구들도 있고 최근에 이제 윈드서프라 그래가지고 또 코딩을 도와주는 에디터인데 오픈 AI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기업들도 이런 코딩이 AI를 도와주는 이런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어서 다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예.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게 오픈 라우터라는 서비스예요. 오픈 라우터. 네, 오픈 라우터. 이게 뭐냐면은 지금 AI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GPT, 클로드, 제미나이, 뭐 딥시크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하이퍼클로바 같은 것들이 있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나 하나만 쓰고 싶은데 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제. 그죠? 근데 개발자들도 똑같거든요. 개발자들도 이제 서비스 같은 걸 만들 때 네. 모델을 붙이는데 모델별로 성능이 다 다르니까 이걸 이제 한꺼번에 통합해서 만들고 싶다 같은 이제 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맞춤형으로 분기해주는 라우팅 서비스예요. 내가 쓰고 싶은 모델을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약간 그거 아닙니까? 인력 시장에서 봉고차에 태워갈 사람들. 네네네.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이제 모아서 쓸 수 있도록 이제 연결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통계가 예. 이 오픈 라우터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랭킹이 나와요. 랭킹. 네, 랭킹이 나오면은요. 여기 상위권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은요. 코딩이에요. 일 잘하는 인부들. 그쵸. 네. 코딩에 이미 엄청 AI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코딩과 관련된 도구들이고요. 재밌는 게 상위권에는 코딩과 관련된 도구잖아요. 이거 다 상위권이긴 한데 20위 안에 네. 주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코딩이랑 그 다음에 그 캐릭터랑 대화하는 AI들. 예, 그게 또 요즘 시장성이 있다 보니까. 캐릭터랑 대화를 해요? 네, 캐릭터.AI나 이런 내가 원하는 뭐 만화 캐릭터나 가상의 이제 뭐 여자친구랑 아바타랑 대화하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AI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른 뭐 LLM 모델을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것도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었을 테고 그쵸. 또 누군가는 이 커서 AI로 본인이 아바타를 조종하는 어떤 뭐 서비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창업도 가능하네요. 창업도 가능하죠. 같이 하나 해보실까? 와이스트릿과 유메타랩이 이제 조인을 해서 네네. 너무 좋습니다. 일은 다 커서 AI한테 시키고. 네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시대랑 다르게 AI 시대는 LLM이나 이런 게 너무 뒤처졌다. 근데 확실히 이 LLM을 이용을 해서 커서 AI 같은 건 못 만들어도 이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아이폰 같은 건 못했고 그런 OS는 못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카카오나 네이버 앱 이런 게 또 엄청나게 성공했듯이. 네네. 결국에는 도구니까요, AI는. 그러네. 네. 일단 뭔가 우리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반도체조차도 AI로 설계를 하는 시대로 또 간다고 하고 이 커서 AI 이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요. 댓글 중에서 5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 책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서 AI도 많이 또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유메타랩의 서승환 대표님이 쓰신 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